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임시정부를 개편하자는 개조파와 새 정부를 조직하자는 창조파가 대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의 임시정부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대표회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923년에 열린 회의인데요. 배경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여러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통합해서 이제 힘을 합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중에는 이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임시정부는 초기에 외교 활동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장투쟁론자들이 조금씩 이제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외교 활동이라는 게 금방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 와중에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서 이제 자금줄도 끊기게 되고 상당히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진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을 두고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이승만을 비판합니다. 아니, 예전에 이완용은 있던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지금 일제강점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니까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는구나 라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임시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한번 찾아보려고 국민대표회의를 열게 됩니다. 얘기가 잘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바로 창조파와 개조파가 격렬히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창조파,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자, 임시정부 해산하고 새로 만들자, 이런 사람들이고요. 개조파는 힘들게 만들었는데 임시정부를 유지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좀 개선을 하자라는 약간 온건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민대표회의가 결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실망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도에 대통령 이승만이 탄핵을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정부는 국무령제로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임시정부는 침체기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김구가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고 한인애국단을 만드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시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2번.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선임하였다. 요거는 그 이전이에요. 막 이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를 이제 선출했거든요. 그 전이고요. 3번 교통국의 지부, 이륙양행의 교통국의 지부를 설치한 것도 그 이전의 일입니다. 4번 헌법을 개정하여 국무령제를 마련하였다. 아, 요거 맞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국민대표회의의 배경 중에 하나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전의 일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